뭐 제가 코펜하겐 3.5프렌 한다 해도 어차피 맨시티 찍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음. 음. 요거는 요거는 그냥 저도 시티 많이 가겠습니다. 아 근데 아니 이 핸디 정도는 저는 이 핸디 정도는 충분히 갈만하다 봐요. 왜냐면 일단은 그 뭐 맨시티가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할지 솔직히 애매하긴 해요. 어, 그러니까 그 라인업 자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지금 일단은 그 저기 뭐냐 예상 명단에는 일단 홀란드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딱히 문제는 없잖아. 맞잖아요. 어, 당장에 만약에 홀란드가 선발로 안 나온다고 한들 선발로 안 나온다고 한들 만약에 그 아니 그러니까 쉬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한 경기를 그냥 통으로 다 쉬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세 경기 5골이거든. 어. 그 어느 정도 시티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진짜 그 업적을 좀 달성하려면 홀란드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홀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출전 경기당 득점이 계속 있잖아. 그냥 나오는 경기마다 득점을 계속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만약에 그 홀란드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한다면은 뭐 충분히 마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오히려 오버보다는 차라리 저는 마인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경기를 이미 3승 때려놨지. 오늘 원정결에다가 어떻게 라인업을 구성할지 진짜 좀 예상이 안 가요. 단순히 나도 그냥 예상 라인업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글리시하고 포든하고 그다음에 알바레즈하고 이렇게 일단 최전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나온 상황에서 배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시티 그냥 마헨 정도는 가보자. 아시겠죠? 자, 자, 유벤투스한테 지금 당장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잔여 경기들을 다 치렀을 때 희망 있죠? 있어요. 그쵸? 있긴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지금 당장에 뭐 유벤이 이 경기 잡고 자,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파리하고 벤피카 경기에서 벤피카가 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유벤투스한테도 어느 정도의 희망 정도는 남아 있다.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 그렇게 좀 남아 있고요. 지난 경기 때 3대1로 좀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지난 경기 때 챔스의 남자 누구야? 야, 지금 미친 활약을 또 보여주면서 그죠? 아무튼 유벤 입장에서는 요 4라운드를 분명히 꺾어야 하지만 5라운드, 6라운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희망을 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1, 2라운드 때 저기 뭐야? 벤피카하고 파리하고 이 둘 다한테 득점까지도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2대1로 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일단 첫 번째는 오버가 좋아 보여요. 왜냐면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챔스 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홈에서는 득점이 모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득점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전 첫 번째로 가정을 합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경기마다 실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긴 한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좋아 보이는 거는 오버 쪽입니다. 오히려 승보다는 오버 쪽이에요. 그리고 어, 확률로 따졌을 때는 만약에 마카비 하이파가 한 골을 넣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골을 넣게 되면은 이 유벤투스가 무조건 두 골은 넣어야 또 오버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첫 번째로 좋아 보이는 거는 오버 쪽입니다. 오버 쪽이고 유벤투스도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만약에 그 후순위로 갈 것 같으면은 유벤투스 승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챔스의 남자 누구냐고요? 디마리아요. 자, 저는 오바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오바 쪽이. 자, 자그레브하고 짤츠부르크. 야,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자, 일단 같은 조에 AC 밀란, 첼시. 자, 일단은 지금 현재 1위 짤츠입니다. 그죠? 승점 5점. 5점이고. 그리고 AC 밀란하고 첼시하고 지금 1승 1무 1패로 4점이죠. 그리고 꼴찌가 자그레브 3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첼시 같은 경우에는 요 3라운드 4라운드 AC 밀란이랑 치르기 전에 승점을 단 1점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여기는 좀 약간 서로 좀 박터지는 상황이다. 맞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자그레브 입장에서 자그레브가 지난 경기 때 짤츠 원정 가가지고 이게 그때 득점 나온 게 PK 득점이잖아, 그지? PK 실점 외에는 실점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짤츠가 홈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었었는데, 근데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존나 템포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템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어제 노팅엄이랑 에스턴 빌라처럼 이 하프라인에서 딱 빠르게 움직이는 건 맞아. 근데 딱 하프라인만 넘어가면은 되게 좀 볼 자체를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돌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때 제가 이 경기 오버 갔었죠, 그죠? 아, 존나 병신처럼 오버를 가가지고 아무튼 그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그레브 입장에서 좀 잘 막아낼 것 같다. 이게 생각보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당장에 여기 조가 지금 자그레브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뭐 승점을 만약에 오늘 경기 이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6점이 돼버리고 짤치는 그대로 굳잖아요. 또 이게 또 순위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또 자그레브가 지난 그 첼시전을 또 이겨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다. 아무튼 이 경기는 저는 자그레브가 좀 지지 않는 경기. 그리고 뭐랄까요? 난 득점도 이 경기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난 경기랑 딱 비슷한 템포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때 그 3라운드 치를 때 제가 무슨 말 했었냐면 양팀 다 물론 되게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양팀이 만났을 때마다 무조건 서로의 득점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100%. 100%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 무조건 다 양팀이 득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자그레브가 득점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냥 쌩값이다. 이 데이터는 그냥 꺼쁘고 그냥 지난 경기 생각했을 때 굉장히 템포가 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공격의 루트 자체가 그렇게 막 다양하지도 않았다는 점. 저는 자그레브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자그레브 프렌에다가 언더 볼게요. 프렌에다 언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하고 요 바로 넘어갈게요. AC 밀란하고 첼시.
자, AC 밀란의 특징을 그때 제가 지난 경기 때 3라운드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자그레브 있죠? 자그레브. 얘네들이 2차 예선, 3차 예선, 그리고 플레이오프, 그리고 조별리그까지 해가지고 자, 이때 홈에서 안 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얘네들이 홈 원정 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올라갔겠죠. 홈에서 안 졌고, 홈에서 안 졌고, 홈에서 안 졌고, 홈에서 안 졌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겼죠. 플레이오프 때 이겼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별리그에서 이겼죠. 플레이오프 때 보데글림트한테 4대1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3차 예선에서 루도고레츠 상대로 4대2로 이겼고 아무튼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저기 뭐냐 좀 자그레브가 지는 경기는 안 할 것 같다. 아시겠죠? 다들 어서 오세요. 자, AC 밀란의 특징. 제가 지난번 때 말씀드렸는데 유독 이 AC 밀란이 내가 지난 경기 때 말씀드렸거든요. EPL 팀만 만나면 힘을 못 쓰더라.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 3대 0으로 졌죠. 그리고 그 3대 1이가 그리고 3대 0 아니야? 그 저기 뭐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챔스 조별리그에서 리버풀 만나가지고 2번 다 졌죠. 물론 득점은 있었어. 득점은 있었지만 졌죠. 2번 다. 그리고 그 전 시즌 유로파에서 어디 몇 강이었는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맨유 상대로 탈락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아예 대항전 자체가 없죠.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항전에 참가를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유독 지금 보면은 AC 밀란이 EPL 팀만 만나면은 힘을 못 쓰더라. 힘을 못 쓰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AC 밀란 프레는 안 갑니다. 네. AC 밀란 프레는 안 가요. 그리고 그 첼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조 자그레브하고 짤츠하고 같이 있는 요조에서 당장에 첼시도 1, 2라운드에서 승리를 못 거두고 이제 3라운드에서 딱 한 경기 이겼기 때문에 1승 1무 1패거든요. 요 경기만큼은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5라운드, 6라운드 가면은 첼시가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첼시가 난 지는 경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 첼시 승이나 무승부인데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고,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여기가 또 하필 또 이게 또 주세페 메아차라서 뭐 딱히 베팅하고 싶은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 이 경기는 그래도 PL 팀들한테 대체적으로 많이 약한 AC 밀란이라서 밀란이 이길 거라고 난 생각이 안 들어요. 난 첼시가 그래도 경기력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첼시가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대신에 여기가 또 이게 그 주세페 메아차라서 첼시가 잡아내기도 조금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 그냥 첼시 승에다가 무나 아니면 언더 쪽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AC 밀란이 2골 넣으면 AC 밀란 2골 넣으면 해서 다 뻗어지는 약간 그런 그림이겠죠, 그죠? 자, 샤타르. 잠시만요. 그 방에 휴지 많으신 분 왔나요, 혹시? 아, 오셨네. 오케이.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 레알 가십니까 오늘? 레알 찐팬으로서 가시나요? 무조건이라고.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되게 좀 특이한 행보죠.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왜냐면 뭐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조별리그에서 항상 2게임 정도는 조금 그걸 하잖아요. 초를 치잖아. 레알이 그 조별리그에서 거의 항상 이 2게임 정도는 초를 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물론 지난 경기 때 마헨을 못 해줬지만 아무튼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레알 다음으로 샤우타르가 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우타르 입장에서도 이 레알 마드리드랑 지금 매년마다 지금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번 다 졌고 지난 시즌에는 2번 다 이겼고 아무튼 되게 좀 재밌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레알이 조별리그에서 잠시만 내가 알기로는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3연승 때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번 경기만 뭐 확실하게 잡아낸다면은 무조건 뭐 조 1위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레알이 이 경기 뭐 그래도 잡아주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아 맞아 그렇죠.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랑 경기가 있기 때문에 레알이 이제 다음 경기 리그에서 바르셀로나랑 붙거든요. 그 일정 때문에라도 뭐 조금 막 그렇게 대승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일반승 정도는 뭐 가져가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레알승 볼게요. 자, 셀틱이랑 라이프치 여기도 참 재밌는 조죠. 그죠? 여기도 재밌는 조고 어 일단은 셀틱 아직까지 승점 1점인가? 얘네가 그 당장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샤우타르, 레알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얘네는 1위 확정, 그죠? 1위 확정이고 라이프치히가 여기서 오늘 경기에서 레알 언업이요. 레알 언업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랑 경기가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거는 마인까지 해주겠나 싶은 때 또 해줄 때가 있거든요. 뭐 근데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거의 뭐 점쟁이 수준이고 나는 그냥 일반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라이프치 그래도 지난 경기 잡아가지고 자 오늘 4라운드까지 승리를 잡아낸다면 자 그리고 샤우타르가 오늘 레알한테 꺾인다면 만약에 진다면 그러면은 라이프치히의 통과의 가능성은 열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대신에 이제 셀틱 원정길이라서 얼만큼 해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다 나가리가 났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라운드 뭐 홈원정을 떠나서요 3라운드 4라운드 그냥 계속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잡아내야 된다. 그죠? 요 경기까지 4라운드까지 잡아내고 나면은 뭐 5라운드 6라운드에서 만약에 레알한테는 지더라도 샤타르한테는 분명히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나는 일단 라이프치히가 오늘 원정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달려주지 싶습니다. 그리고 셀틱도 홈이라서 한 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셀틱이 지금 7실점이네요. 많긴 많네 실점이. 요 경기 오버 가겠습니다. 라이프치히 승리하다 오버 가는데 전 오버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세비야. 이거 도르트문트 승인가요? 백주행님 어서 오십시오.
음, 어, 제가 요 3라운드를 설명할 때 요 경기 3라운드 설명할 때 뭐라 했었냐면 도르트문트 물론 세비야가 올 시즌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도르트문트의 지금 현재 테레디치 감독이 20시즌에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그 챔스 16강에서 20시즌 챔스 16강에서 세비야를 꺾고 8강까지 올라갔었다. 요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때 세비야한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난 경기 때도 도르트문트 승을 갔었죠. 그죠? 그날 기억납니까? 도르트문트 마엔까지 가보자고 했던 거. 그때 도르트문트 마엔 배당이 4.45였나 그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도르트문트가 나는 이 경기에서 자 어차피 같은 조에 맨시티하고 코펜하겐이라서 어차피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승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경기만 잡게 되면은 남은 잔여 경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도르트문트 이 경기만 잡아놓으면 이 5, 6라운드 잔여 경기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죠? 자, 근데요. 제가 물론 얘네 둘이 맞대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되게 좀 거슬리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 지난 경기 때 세비야가 득점을 했죠. 한 골 넣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0시즌 때 그 챔스 16강에서 홈 원정 2번 다 득점을 또 넣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까지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네 둘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이 상대 전적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세비야는 이 도르트문트를 만나면은 무조건 한 골은 넣더라고요. 득점의 가능성이 100%입니다. 어떻게든 꾸역이라도 한 골은 넣더라고. 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자 보세요. 도르트문트 지금 챔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난 경기 바이에른 뮌헨 데어 클라시커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최근에 도르트문트는 계속 오버 페이스입니다. 그죠? 득점도 있고 실점도 있고. 근데 자 만약에 내가 도르트문트 승을 가고 싶어요. 도르트문트 승을 가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지금 도르트문트가 계속 실점도 있는 와중에 어라 세비야가 돌문만 만나면 득점의 가능성이 100%네. 자 그러면은 자 도르트문트 자 세비야가 한 골 넣는다 칩시다. 최소 몇 골 넣어야 돼요? 2골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오버 아닙니까? 그냥 오버로 갑시다. 쉽게. 배당이 좀 더 높아요. 형님들 입장에서는 야 도르트문트가 홈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 학살했고 오히려 그냥 일반성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버 쪽이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조금 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버 쪽 선택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30개 합시다. 파리 생제르맹 벤피카 지난 경기 요 경기 보신 분들 아마 뭐 되게 좀 있을 겁니다. 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언더예요.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언더입니다. 아시겠죠? 예. 마침 또 3.5를 줬었고 3.5를 줬고 그리고 당장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음바페가 물론 개인기량은 되게 좋지만 이 팀 내에서의 뭔가 그런 호흡 자체는 되게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메시의 그런 결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잡아낼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나는 4골까지 난다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빡빡하게 벤피카가 되게 좀 압박을 좀 많이 해줄 것 같고 그리고 그
어차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둘이 물고 뜯고 안 싸워도 돼요. 맞잖아. 당장에. 얘네들은 지들 둘이서 물고 뜯고 안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3.5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언더 무조건 가라는 뜻이다. 신의 계시다. 전 언더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마무리.